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죠. 얘가 최종 부도됐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뉴스가 떴죠.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 보장을 해주는 연방예금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FDIC에서 은행의 자산을 전부 다 거래 중지시키고 압수를 하게 됩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연방예금공사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을 압수하고 이걸 자산을 매각해서 그 손실을 보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연방예금공사죠. 그럼 연방예금공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자산을 다 압류를 했고 이걸 그냥 시장가로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은행에 경매로 매각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경매로 매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JP 모건, PNC, 시티즌 파이낸셜, FITB 이런 곳에서 입찰을 넣었어요. 근데 JP 모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부 입찰 이런 식으로 했고 또 금액도 JP 모건보다 적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JP 모건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예금 중에서 10%를 초과해서 예금을 받고 그러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부도를 했고 이걸 인수할 때는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JP 모건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는 FDIC에서 우선 압류를 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선순위 채권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은행의 모든 자산은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채권자, 주식 투자자 얘네들은 맨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매각 결과에 따라서 회사채 투자, 주식 투자자, 우선주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의 손실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퍼스트 리퍼블릭에 이런 자산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봤더니 시장 매각을 다 할 경우에는 100억밖에 안 남는데 고객 예탁금이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채권자 주식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게 이 은행의 특징입니다. 일반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투자가 엄청나게 위험해요, 사실은. JP 모건이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는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함께 보면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JP 모건이 어떻게 인수했냐? 1730억 달러 플러스 300억 달러 은행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죠. 요 예치금을 포함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자산을 대부분 인수를 했는데 특정 부채만 인수를 했어요. 특히 FDIC죠. 예금보험공사가 손실 분담을 어느 정도 좀 해주겠다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회사채나 우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JP 모건이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회사채나 우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JP 모건의 입장에서는 시장가로 평가된 이런 가격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마진을 잡아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13% 시장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약 26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을 한 건데 문제는 투자자들이죠. 우선 상환주, 주식, 회사채, 은행의 채권에 투자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은 전혀 없어요. 이건 SBV 사태랑 완전히 틀리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 부도가 났다. 그래도 똑같이 그냥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예금 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니네가 전액 손실 떠 안아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가평가하고 매각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후폭풍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특히 미국 지역은행주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거 잘못해서 망하면은 그냥 돈 다 뜯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 점점 겹쳐 있죠. 그림이 미국 산업 및 상업 대출입니다. 이쪽으로 대출이 계속 늘어나야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는데 최근 대출 증가세가 안 그래도 감소하고 있어요.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둔화되니까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또 요번에 0.25%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렇게 예금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가 지금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대 마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은 예대 마진이 일단 쭉 늘어야 되고 여기에
대출이 증가해야지만 은행 수익이 증가하는 건데 굳이 지금 은행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은행들 주가가 이렇게 다 빠지고 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석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역은행에 투자할 이유는 없겠죠. 이런 투자는 이제 과매도 구간을 노리는 트레이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뭐 단타로 반등 노리고 치고 빠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같은 뭐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그런 구간에 지역은행에 투자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로이터 신문에서 조사한 미국 지역은행의 예금 변화인데요.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예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은행들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고 있죠. 이유가 보증 한도의 예금은 사실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JP모건에 인수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한도에 있는 예금은 뭐 대형 은행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한도 이상 예금은 큰일 나는 거죠. 보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예금부터 우선 인출이 되는 거고 또 무슨 뱅크런이 막 일어나가지고 공포에 휩싸이고 뭐 한두 군데 은행 망하기 시작하면은 그땐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특히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은행들의 대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얘기는 이 애틀랜타 한인 뉴스 포털 같은 이런 지역 신문들을 보면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의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문이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출 이렇게 감소하는 문제는 통화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은 지역 중소은행들이 담당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로 나머지 중소 지역은행들이 대출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그래도 수익도 굉장히 안 좋고 걔네들도 국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출을 잘못해줬다가 이거 떼이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보가 확실하거나 정말 안전한 대출처가 아니면은 대출을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내용 보면은 대출문이 너무 좁아지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아예 그냥 장사를 안 할 생각을 한다던가 장사를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대출이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인 산업이 어려워지고 또 통화량 자체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감소하게 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확실한 거 아니면 잘 안 해주고 대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뭐 예금 이자도 적게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보수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은행으로 들어오는 돈도 지역은행으로 많은 돈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특히 수익성보다는 지역은행들이 안정성에 좀 치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대출 감소하고요. 실적이 앞으로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출이 감소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옐런 누나도 재무부 장관 얘기했죠. 이게 통화량이 여기 M2인데 여기 M2가 녹색이고요. 파란색이 주식시장의 증가율입니다. 특히 파란색하고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M2 증가율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 다음에 상업대출 이렇게 움직입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 약간 선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100%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많은 구간들에서 그렇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M2 증가율이 높을수록 경기가 호황이죠. 반대로 통화량, M2 증가율이 낮아질수록 경기 침체인데 그리고 지금 본원 통화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되는 요인. 그래서 실물 경기도 둔화가 될 수 있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이슈가 바로 이 통화량 감소 이슈예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을 또 감소시킬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대출하기 힘들고 대출 많이 안 하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대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연준 입장에서는 요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번 FOMC 열려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모니터링해 드렸지만 이 PCE 물가지수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근원 PCE 물가지수 즉 식품, 에너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 제외한 실생활을 알 수 있는 근원 PCE 물가지수가 잘 안 떨어져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지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올리면은 또 뭐 대출이 감소했네 어쩌네 하면서 FOMC 탓을 할 것 같고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이상으로 정부가 대출해서 돈을 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합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거 안 된다. 10년 동안에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은 부채 한도를 인상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못하면 돈을 지급 못해주는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이 예상되고 디폴트 위기까지 커지면 일시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이에요. 지난 2004년에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5월에도 역시 당시에도 버냉키 채무한도 협상 안 하면 리먼 사태가 터진다는 등 막 하면서 그때도 주식시장이 빠졌어요. 여기입니다. 요 구간에 주식시장이 꽤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그리고 2021년 10월에도 부채한도 합의 못하면 경기 침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동안에 잠깐 주식시장 안 좋았죠. 자,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은 디폴트가 터질 경우가 커요. 요번에도 잘못하면 디폴트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그때까지 쭉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결국엔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문제 때는 잠시 주식을 쉬는 거죠. 이게 다음 달부터 이렇게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 되고 해결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런 통계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데 중수 이상의 영역이에요. 산업 또는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시장 전체에 수급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그런 걸로 하락한 종목에는 이게 사두면은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초투자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합니까? 애초에 올라가기도 힘든 종목들 있죠.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 터지면 더 많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산업 또는 기업 문제가 아닌 주식시장의 수급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에서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투자자가 이런 이슈를 활용하려면 지수를 가지고 논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아무나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 요령이 생기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때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이게 JP모건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왜 은행주들이 많이 빠지고 앞으로도 지역은행들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기준금리 인상 문제 미국 부채 한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산업에 소속된 기업과 종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